여러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5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약 130조 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를 다 합쳐도 200조 원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150조 원을 꽂겠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미래 산업 하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민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금 매고 그냥 구경만 하던 그 판에 직접 발을 들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오늘 영상 끝날 때쯤이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팩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4년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만 약 53조 원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인텔, TSMC,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돈을 댄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 아래 국가 반도체 펀드만 2차례 조성했고 그 규모가 합산 약 60조 원을 넘습니다. 일본은 대만의 TSMC를 자국 구마모토에 유치하면서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지금 세계가 기술 패권을 두고 국가 대 국가로 맞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도체, AI, 바이오를 누가 먼저 쥐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의 경제 지도를 바꿉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 정부 투자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면 성과가 나도 국민은 간접적인 혜택만 받았습니다. 일자리가 좀 늘거나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정도.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직접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숫자 그냥 들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약 290만 원씩 돌아가는 돈입니다. 4인 가족이면 약 1160만 원. 이 규모의 자금이 미래 산업 하나에 집중 투자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서 오냐 하면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자금입니다. 국가 예산과 정책 금융이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투자입니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국민 투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구조로 묶여서 150조 원이라는 규모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약 50조 원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산업들을 밀겠다는 의지가 공식화된 거니까요. 정책이 방향을 잡으면 돈이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돈이 흐르는 곳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갖는 핵심 이유가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이 펀드에 3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3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저율과세입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생겼을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금융소득에는 보통 15.4% 세금이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이 방식이 낯설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최대 16.5%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IRP는 추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는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저율과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기존 절세 상품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세제 혜택의 조건과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때 정확하게 비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산업들을 보면 그냥 유망해 보이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 분야들입니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단순한 IT 부품이 아닙니다. 자동차에도, 냉장고에도, 군사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누가 반도체를 주느냐가 제조업 전체의 패권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AI는 어떨까요? 챗 GPT가 나온 이후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의료, 금융, 교육, 물류, 제조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바이오는 고령화 사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싸게 외국에서 사다 써야 합니다. 우주항공과 미래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위성통신, 이 산업들은 지금 막 초입에 들어선 단계입니다. 초기에 기반을 닦느냐, 나중에 뒤따라가느냐에 따라 산업 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산업들을 골랐다는 건 단순히 유망하다는 판단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계속 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책 지원이 뒤따르는 산업은 일반 시장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산업보다 구조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면도 짚어드립니다. 첫째, 이건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호되고 약속된 이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펀드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한 산업이 예상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부 주도 정책 펀드 중에서도 기배에 못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IT 산업에 집중 투자했던 펀드들, 녹색 산업이 뜰 거라며 쏟아졌던 녹색 펀드들, 국가가 방향을 잡았어도 타이밍과 실행이 맞지 않으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 유동성을 따져야 합니다. 검색 펀드는 보통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살아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환매하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페널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품에 들어갈 돈은 몇 년 동안 묶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비상금이나 단기에 쓸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셋째, 비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한 곳에 전부 넣는 건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이런 정책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투자 비중도 커지는데 그게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품을 잘 쓰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몇 년간 묶어둘 수 있는지, 내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넣을 건지, 세제 혜택의 정확한 조건이 내 상황에 맞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절세 상품들과 비교해서 보면 포지셔닝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연금저축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최대 16.5%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가 공제됩니다. 단점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꺼내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완전히 장기 자금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퇴직금도 넣을 수 있고 퇴직 후를 대비하는데 특화된 상품입니다. 역시 55세 이전 출금엔 페널티가 있습니다. ISA는 좀 다릅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저율과세입니다. 의무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다양한 상품을 넣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성장펀드는 어느 위치일까요? 현재 논의 방향을 보면 ISA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세제 혜택을 가지되 투자 대상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조입니다. 기존 절세 상품들이 이미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연금저축, IRP, ISA가 이미 있어도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합법적으로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국민성장펀드를 단순한 정책펀드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하나,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규제, 보조금, 인프라 투자가 그 방향을 따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에 정부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건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생태계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자랍니다. 기업이 자라면 투자 수익이 생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둘, 세제 혜택의 복리 효과입니다. 세금 혜택이 붙은 투자는 단순 계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도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면 장기적으로 일반 투자보다 실질 수익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 타이밍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는 지금 성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미 성숙한 산업보다 성장 여력이 훨씬 큽니다. 물론 그만큼 변동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성장 초입의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투자 구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연금저축, IRP, IS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상품들의 한도를 먼저 채우고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그 위에 추가되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절세 상품도 아직 안 쓰고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가능한 여유자금을 파악하세요. 장기로 묶어도 되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야 나중에 상품이 출시됐을 때 적절한 비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금융기관, 국민이 함께 만드는 150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세제 혜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절세 상품들과 함께 활용하면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이므로 장기 자금으로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출시 시점에 확정됩니다. 지금은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를 먼저 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경제는 결국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흐름을 읽는 눈을 드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민성장펀드 관련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그때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이런 영상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베토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